그치? 애매한 수요일날 이러면 또 보면 안 되는데. 자, 갑니다.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자, 사막기후입니다. 사막기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거기 지금 우선 어딜 잘 보시냐면은 그 지도에서 연강수량 100 미만 보이세요? 여러분 연강수량이 100이면 이건 미친놈, 이거 완전 거지죠. 사막 중에도 생사막이지. 왜냐하면 사막이 어디서부터가 사막이지? 연강, 그렇지. 연강수량 250 이하가 사막인데 지금 흰색은 싹 100이야. 그 여러분 저 정도 되잖아요. 그럼 비가 안 오는 날은 아예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야.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그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북부아프리카 알리 거쳐가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이 동네가 싹 다 그 라인이 몽땅 지금 안 온대요. 이유가 뭘까? 거기가 뭐가 지나갈까? 땡땡땡 땡땡땡. 아열대, 고압대. 자, 그거 쓸 거야. 괜찮아. 밑에 보자. 사막기후.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는 대부분 건조기후인데 뭐가 뭐보다 크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부등호. 자, 여기다 써야지. 2번에다 뭐라고? 아열대, 고압대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연중 무슨 기류? 얘들아, 고압대는 무조건 하강기류, 저압대가 상승기류. 인간의 거주에 대단히 불리하지만 뭐는 유리하냐면 태양광 발전 유리합니다. 여러분, 태양광 발전. 자, 여러분들 나라 이름을 알아주세요. 알리,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렇게. 왜냐면 알리가 무슨 사막이고? 사하라 사막. 사우디아라비아가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아라비아라고 부르는데 원래 명칭은 룹 알할리 사막. 룹 알할리 사막. 나온데 밑에 봐봐. 지형 특성 봐봐. 지금 사하라 사막하고 룹 알할리 사막 보이세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애들은 다 모르셔도 돼요. 거기 뭐 이리 사막 이런 리비아 사막 이런 병신들은 몰라도 되는데 사하라 사막과 룹 알할리 얘가 대표적인 아열대 고압대 사막이에요. 추워. 근데 이게 또 끄면 너무 더워서 온도를 올리자. 오케이.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스텝 갑시다. 스텝. 사막의 주변부에 초원이 형성되고요. BS죠. BS. 초원이 형성되고요. 유목문화 발달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데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하고 이란. 그 두 군데 기억하세요. 튀르키예랑 이란이 스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밑에 산지 갈게요. 아틀라스 산맥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틀라스 산맥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길까요? 신길까요? 신기입니다. 왜 신기냐면 여러분 거기가 지금 알프스 히말라야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알프스 히말라야가 지나가는 길이라서 아틀라스도 신기입니다. 자, 아틀라스 산맥, 이란, 고원 등 판의 경계와 가까운 신기조선대입니다. 신기조선대. 그 북부아프리카에 지진이 왜 있어요? 라고 하시면 얘 때문에 그래요. 신기조선대엔 아틀라스 산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 아프리카에 왜 석유가 있냐? 아프리카 순상지잖아. 탁상지. 그지? 그런데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기조선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틀라스 산맥 북쪽 지역은 편서풍의 바람바지 사막으로서 바람바지 사면으로서 지형성 강수가 비교적 풍부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아나톨리아 고원 저기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이거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 작년에 강조하셨어요. 요 아나톨리아 고원 티그리스 유플라테스 강의 발원지다라고 기억하시대요. 자, 다시요. 튀르키예의 아나톨리아 고원은 그 유명한 4대 문명 발상지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가 바로 튀르키예의 아나톨리아 고원입니다. 자, 다음 외레하천. 자, 외레하천이라는 게 바깥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외래하천입니다. 기후가 다른 지역에서 발원해서 흐른 하천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거 또 나오잖아요. 나일강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근데 보세요. 외래하천이라는 것은 강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길죠. 모든 강은 그냥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뭘 갖고 내려온다 했죠? 퇴적물을 같이 갖고 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일강 하구도 비옥하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근처도 하구도 비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하구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로서 하구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주변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려집니다. 자, 다음 사하라 사막, 리비아 사막, 룹 알할리 그랬는데 리비아 사막은 살짝 위치 봐주세요. 리비아 사막 쉬워요. 왜냐하면 어디랑 어디에 걸쳐 있어요? 리비아랑 이집트에 걸쳐져 있어요. 리비아랑 이집트에 걸쳐져 있는 게 리비아 사막입니다. 룹 알할리 아열대 고압대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카라쿰 사막. 카라쿰 사막은 이란 고원의 비그늘 지역입니다. 자, 카라쿰 사막과 이란 고원 위치 한번 지도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란 고원을 넘어서 있는 데가 카라쿰이죠? 그쵸? 그렇다면 지금 이란 고원에서 자 아라비아 쪽에서 넘어오는 습한 공기는 전부 이란 고원에서 걸리겠죠? 그걸 넘어가면은 그쵸? 넘어가게 되면은 따뜻한 바람이 돼가지고 사막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란 고원을 넘어서 만들어진 사막의 이름이 바로 카라쿰 사막입니다. 카라쿰 사막.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란 고원은 여러분 신기입니까? 고기입니까? 우리 조금 전에 했습니다. 아틀라스 산맥과 더불어서 신기예요. 그러니까 이 알프스 히말라야가 지나가는 반경 넓게 있잖아요. 이게 다 신기라서 여러분 튀르키예도 뭐가 많이 일어나죠? 그렇지, 지진.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죠, 재작년에.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튀르키 사람들 되게 싫어했는데 그래서 막 심지어 그 홈페이지에다가 한국 개인적으로 한국 분들이 보내시는 개인적인 원정 물품 받지 않겠습니다. 제발 보내지 마세요. 도대체 한국인들이 뭘 보냈을까요? 튀르키에다가 뭘 보냈길래 진짜 아예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한국인들 개인적인 물품 안 받겠습니다라고 쪽팔리게 딱 찢어서 우리나라만. 힌트, 이슬람 국가입니다. 튀르키에도. 스팸을 잔뜩 보냈습니다. 스팸을 먹지도 못하는 스팸을 너무 많이 보내갖고 폐기도 못하고 터키 정부가 진짜 골치서 처음엔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줬어요. 너무 많이 온 거야. 받아주니까 아 얘네들이 스팸이 필요하구나. 계속 보내는 거야. 계속. 그래서 고만 보내 개새끼들아. 그래서 예 공식적으로 못 보낸 적이 있어요. 튀르키예 이슬람 국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안평야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건조기후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은 오아시스 주변 지역과 큰 하천 주변 지역이에요. 일찍이 사람들이 모여 문명이 탄생하기도 했지요 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아까 있었던 이집트는 무슨 강? 나일강. 튀르키예 저쪽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봐봐. 지금 보시면 그 오른쪽에 보면 4대 문명 발생 다 나오잖아요.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인더스 강, 황허강. 다 보이죠? 이게 4대 문명입니다. 전부 여러분 이 문명의 특징 큰 강을 끼고 있다. 큰 강의 하구에 비옥한 토지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인더스 강은 저것도 알아야 되는데 인더스 강은 쌀이에요? 밀이에요? 예, 인더스가 밀, 겐지스가 쌀이었죠. 좋습니다. 전통적인 생활 모습 가봅시다. 자, 이거 헐렁하게 늘어지는 천으로 온몸을 감싼다 했는데 더운데 그냥 다 벗고 있지 그래요? 모래사막 때문에 따갑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분다 여러분. 이거 그 모래바람을 좀 보고 싶다면 듄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서 맨몸을 인다고 뒤집니다 진짜. 예. 자, 거기 빈칸은 여러분 통풍이 잘 되고 보온 효과가 큽니다. 예, 보온이요? 네, 일교차 때문에 일교차. 큰 일교차와 모래바람에 대비합니다. 큰 일교차와 모래바람에 대비합니다. 자, 남성은 캐피에라는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게 종류에 따라 다르죠. 히잡, 니캅, 차도르, 부르카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음식 갑시다. 빵.
줄 치세요. 내한성, 내건성. 추워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쌤 그러면 물이 없어도 미리 자라는 거니? 아니요. 내건성이란 뜻이 물이 없으면 못 자랍니다. 물을 인공적으로 관계해줘야 됩니다. 자, 물이 적게 들긴 듭니다. 저장 및 운반이 편리하며 식기가 필요 없고 짧은 시간에 조리가 가능해서 이동이 잦은 생활에 적합하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니 이동하면서 쌀밥을 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고기와 유제품, 건조기에 잘 견디는 양과 낙타 등에서 얻습니다. 돼지고기는 거의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고요. 덥고 건조한 기후에다가 이슬람교 신자수 비중이 높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유목에 있잖아요. 여러분 염소도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염소. 근데 염소는 지금 안 데리고 다니는 게 일단 염소가 고기가 안 팔려요.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면 낙타는 비쌉니다. 낙타 비싸고 양은 양 털을 쓰는데 염소 쓸 데가 없어요. 염소 고기 말고. 그래서 염소는 이 유목에서 아예 빠집니다. 자, 가옥 및 건축물 갈게요. 사막기후 지역의 흙집은 창문이 작고 벽이 두껍다. 그래서 큰 일교차에 적응하기 위한다라는 거고요. 스텝기후 지역의 이동식 천막은 유목을 주로 하는 중앙아시아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3번 별표예요. 3번 별표요. 자, 바드기르 밑에 보면 그림 맨 끝에 여기 바드기르라고 보이죠? 바드기르.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란, 자 거기다 바드기르에다 써서 이란에 있어요. 이란에. 바드기르는 이란에 있는데 여기 지금 그게 단면도라서 그런 거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입구는 있지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쟤처럼 뚫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돼 있으면 탑을 좀 기둥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되잖아. 더운 공기 위로 가죠. 찬 공기 밑으로 가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 앉아 있는 데다가 크게 찬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공기도 냉각시키죠. 예, 그리고 더운 공기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찬 공기는 그 차가운 물 때문에 그 에어컨 역할,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란의 바드기르예요. 이란의 바드기르. 머리 좋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사막에서.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계절에 따라 물과 풀을 찾아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목축어를 뭐라 그래요? 유목. 주로 관계농, 물을 대서 밀농사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양, 염소, 낙타 등을 키우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소는 요즘 잘 안 키운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건조지가 가장 오래된 자급자족 생활 방식이다. 근데 최근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바뀌는 게 여러분 최근 도시화, 산업화. 그 다음에 4번이 국경의 확정인데요. 그럼 국경이 왜 유목을 막아요? 예, 옛날에 여러분 국경에다 그냥 여기다 국경입니다 였어요. 근데 지금 국경에다 아예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뭐 철조망을 하든 뭐 하든 막아놓는다면 못 가요. 그래서 못 돌아다닙니다. 이제 유목이 국경이 확정돼서 못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보급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6번이 제일 중요한 건데 사막화. 점점 뜯어먹을 풀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유목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유목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없는 건데 이목, 거의 수직적 이동 패턴이 이목입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세요. 자, 요거 계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름철에는 고산지대로 올라가고요. 겨울철에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틀라스 사막, 아나톨리아 고원, 특히 아틀라스 사막 기억하시는데 아틀라스 산맥. 아까 신기라서 높다 그랬죠. 이게 사실 유럽에서는 알프스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유럽에서는 알프스, 아프리카에서는 아틀라스 산맥. 그 다음 3번. 자, 건조 지역에서 낙타를 떼를 타고 이동하는 거.
옛날에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도 뭐 청나라 갈 때 이렇게 상단 만들어 다녔죠. 그런 거. 그걸 대상무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상무역. 도시 시장에서 가축과 유제품을 거래하여 문화교류 역할을 하는데 최근 이것을 설정 아까 나왔던 거 국경. 그다음 이것으로 인한 정착 도시화. 그 다음에 자동차의 발달 등으로 쇠퇴합니다. 자, 농업 일사량이 풍부해 물을 얻을 수 있다면 농업에 유리한데 오아시스, 외래하천 12번 오아시스, 13번 외래하천 주변. 그 세 개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오아시스에서 저 재배하는 대추야자 중요합니다. 대추야자. 밀은 여러분 밀은 관계 농업으로 해요. 주로 밀은 관계 농업. 그래서 관계 농업 외래하천이나 지하수를 이용하여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원형 경작지. 원형 경작지라는 게 뭐냐면 이거 하늘에서 보면요. 밀을 왜 이렇게 재배할까요? 물이 없으니까 여기 가운데가 스프링클러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린 거예요, 스프링클러가.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니까 가운데도 이렇게 뿌리니까 밭이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거 만약에 있잖아. 저런 사진을 보여주고 선생님이 이게 무슨 농업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관계농업 그렇게 가시면 돼요. 관계농업입니다. 그리고 뭘 이용한 거예요, 저거?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관계농업을 이용해서 지은 겁니다. 생산된 곡물의 대부분을 소비하죠. 당연하죠. 다만 대추야자 일부는 수출하기도 한다. 자, 밑에 이제 이걸 좀 보시는데 아까 이집트는 무슨 강 있었지? 나일강, 그지? 여러분 그래서 되게 특이한 작물 하나 있어요. 보이세요? 쌀 재배예요. 나일강 쌀을 재배합니다. 그 이집트가 여러분 보시면 이집트가 의외로 밀, 옥수수, 쌀 다양합니다. 확실히 비옥하죠, 그죠? 밀, 옥수수, 쌀이 다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367만 헥타르니까 사막치고는 꽤 많이 농사 짓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기타로 되어 있는데 별게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밀이고 뭐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농사가 안 돼요. 기껏해야 대추야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추야자. 그 다음에 터키가 여러분 보세요. 터키 2363, 카자흐스탄 2412거든요. 우리 아까 스탄 얘네들 봤지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다 농사 잘 됩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아까 보셨어요? 가장 영토가 넓었죠. 그죠? 영토가 넓었죠. 예, 여기가 아주 비옥한 지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카자흐스탄은 싹 다 거의 대부분 밀입니다. 그 다음에 터키도 여러분 터키도요. 이 지역에서 농사가 거의 카자흐스탄을 빼면은 거의 두 번째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에요. 아주 잘 되는 지역. 그래서 터키도 여러분 의외로 1차 산업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터키가 1차 산업 비중 크고요. 그 다음에 이 동네에 가다 공장이 없기 때문에 2차 산업 비중도 크고요. 터키가 의외로 3차 산업 비중이 좀 작아요. 1차, 2차 산업 비중이 큽니다. 터키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란의 건조기후 지역의 관계수로가 나오는데요. 아, 이거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왜냐면 여러분 그게 지금 이거를 우물을 파가지고요. 마을 수로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얘들아 그 위에서 뭐 하는 거냐면 그 주된 거는 맨 밑에 있는 통로야. 맨 밑에 있는 통로를 마을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기계가 없으니까 사실은 땅속에 들어간다면 땅속에 파들어가면 되잖아. 지금 우리나라처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깊게 파서 글로 사람이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옆으로 파서 입구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따지면 알아? 여기부터 여기 철수가 맞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영이 여기 맞겠는 거야. 지금 영이가 맞고 여기 뭐 동수가 맞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 문제 여기가 진짜 물이 있는 데야. 이게 다 막 여기 열고 이제 영이 올라가고 철수도 올라가고 그 여기 이제 은실이가 이렇게 마을의 어르신인 은실이가 이렇게 여기 채린이가 언니 올라가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올라가 채린이가 막 울면서 올라가고 나서 이제 다 올라가면 확인한 데는 아유 내가 오래 살았다 하고서는 은실 씨가 여기 남은 마지막 벽을 꽃갱이로 이렇게 하면 드디어 물이 쫙 들어오면서 여기서 은실이가 만세 물 나온다 그랬을 때 언니 시체가 이게 은실로 하면 안 되겠다. 뭐라 하지? 지혜 그래. 지혜가 이렇게 둥둥 떠오르는 거지. 그럼 이분은 누가 할까? 이 역할은 가위바위보에서 봐봐 제일 어린애가 해야 될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까? 이건 100% 우리나라 쓰면 제일 어린애 넣었을 거야 그치? 동방예의지에서 애새끼가 막 이러면서 그치? 근데 진짜 유럽은 그거 살 만큼 사셨잖아요. 이제 그거 하나 하시죠 내려가서. 그래서 내려가서 이렇게 허물고 돌아가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카나트. 얘들아 오늘 이란 2개 나왔다. 이건 카나트고 아까 그 뭐였니? 바드기르 기억나니? 이름 힘든 바드기르. 바드기르는 에어컨. 카나타는 우물. 됐죠?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에 2문제 풀어보세요. 이렇게 복사가 흐리게 됐지? 다음 페이지에 2문제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가가 아까 이게 저번에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그지? 밀농사 짓는 거예요. 밀농사. 그 다음에 나가 아이고 불쌍해라 저거 할아버지 떠내려간 거 저의 카나트입니다. 자 가 오아시스 농업에서 이거는 관계 농업이죠. 관계 농업. 관계 농업으로 외래하천에서 물을 끌어온 다음에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밀 재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는 원형 경작지 중앙에 우물 미쳤군요. 스프링클러가 달려있습니다. 3번 나는 지하수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맞습니다. 외래하천에 물을 끌어오는 방식이다. 외래하천은 여러분 주로 가가 그렇고요. 나는 지하수입니다. 그거 원래 지하수. 여러분 사막도 물은 있는데요. 이게 위에가 모래라서 밑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쭉 내려가면 모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단단한 흙이 있는 데 가면 거기에 무조건 물이 있습니다. 예, 그거 끌어오는 거지. 외래하천은 저 옆에 있는 스프링클러예요.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개발 시기가 이르다. 요즘인데요 가는. 예,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아랍에미리트 윈드타워 이름만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세련되게 윈드타워라고 부르는 거고 아까 바드기르.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의 유르트 이거 몽골의 유르트랑 똑같죠. 게우르. 저 몽골의 게우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일본의 합장 가옥이 나와 있네요. 기억하는 지면의 습기 에어컨입니다. 나는 토양층의 융해에 대비한 고산 가옥이라고요. 미쳤군요. 그거는 저 ET 툰드라 기후 지역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의 지붕 형태는 대설 대비 맞고요. 나아가 다보다 유목생활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건조 또는 반건조직의 식생이 감소하고 토양이 황폐해지는 현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막화라고 부릅니다. 사막화. 자, 거기 옆에 있는 지도는 여러분 보시면 이게 니네 지도가 흐리게 되었구나. 여러분 알제리가 좀 진하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알제리, 리비아, 차드, 이집트가 전부 석유가 나오긴 나옵니다. 원유 생산량이 좀 나와요. 그 다음에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카자흐스탄까지 다 원유들이 생산되긴 생산이 됩니다. 그렇죠? 이 라인을 따라서는 다 석유가 있긴 있는 지역들이에요. 자, 근데 뭐 중요한 나라만 나오니까 밑에 볼게요. 페르시아만 연안. 오케이, 좋습니다. 페르시아만 연안. 주요 국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전 세계 매장량의 약 50%입니다. 사실 여기가 유명한 게 여러분 있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석유가 있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도 석유가 있고, 미국, 캐나다에 석유가 있는데 여기가 제일 유명한 이유가 품질이 좋아요. 품질이 좋다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그거는 가공비가 적게 듭니다. 생산비가 적게 들어요. 생산비가. 이 포인트가 그래서 품질이 우선 이게 되게 부익부 빈익빈이야. 품질이 나쁠수록 그거를 추출해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요. 품질이 좋으면 단가가 싸져요. 그러니까 진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오늘 추운 거 꺼줄게. 오케이. 그래서 페르시아만이란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의 만 보이죠? 거기가 페르시아만이죠. 그리고 특히 이란은 아까 그 카타르 사이에 되게 좁은 만이 있잖아. 해협이, 그지? 그거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니? 석유 수출이 안 돼. 그 맨날 그 새끼들 위협하는 거잖아. 니네 자꾸 개기면 호르무즈 해협 저 폐쇄해버린다. 막 이렇게 우기잖아요. 그게 실제 막아버리면 석유 수출 못합니다.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석유가 올라가지. 자, 그 다음 이제 카스피해 연안 보겠습니다. 카스피해는 내륙에 있는 거예요. 내륙에. 여기는 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밑으로 내려온 애들, 그치? 스탄에 있는 거고요. 최근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품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런 나라들은 석유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개발이 되지만 국제유가가 지금 많이 높지 않거든요. 이렇게 높지 않을 때는 개발하면 손해입니다. 자, 최근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아프리카는 알리, 이 세 나라예요. 알리. 매장량 비교적 많지 않지만 최근 개발이 활발합니다. 우리나라도 난리 난 적 있었죠. 대왕거래 프로젝트. 그죠? 그거 되면 뭐 이제 우리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날 떨었었는데. 됐나요? 하나도 안 났어요. 그죠? 네. 우리나라 없어요. 희망 갖지 마세요. 북한은요? 있을 수 있어요. 북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북한에 석유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통일해야 돼요. 올라가서. 예. 북진 통일해야 돼요. 진짜. 그 있으면 이제 대학 안 갑니다.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일찍이 석유가 개발된 이유는 줄치세요. 신생대제 3기 배사구조. 신생대제 3기 배사구조. 그럼 배사구조라는 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튀어나온 데인데 그 사이가 공간비죠. 공간. 지금 그거 보시면 시꺼먼 데 보일 거예요. 그 시꺼먼 데가 바로 석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대 3기 이 배사구조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서 석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지층 구조에서 석유가 지표 가까이 있으니 석유 시추하기가 수월하겠죠. 그쵸? 우리나라에 있으면 몇 미터 있었는지 아세요? 있었다면? 수심 1000미터요. 얘네처럼 여기 있어도 이거 캘까 말까 하고 있는데 수심 1000미터는 어떻게 해옵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 신생 3기 배사구조 아셔야 되고요. 자,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산유국들은 대부분 석유 수출국이고 오페크 출제합니다. 오페크 출제합니다. 자, 오페크 한번 가볼게요. 일단 우리 조금 전에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가 있다 그랬죠, 그죠? 석유가. 근데 여기서 이집트가 빠져요. 일단 아프리카부터 갈게요.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유명하죠? 그리고 가봉, 적도기니. 자, 콩고가 들어가는데 콩고 그냥 콩고일까? 콩고 민주공화국일까? 콩고 조금이에요. 콩고 민주 같은 나라예요. 콩고 민주공화국. 이렇게 엮입니다.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큰 나라들, 작은 나라 3개, 가봉, 적도기니, 콩고 민주공화국.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가 총 6개가 들어가고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12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 그러네. 맞네. 이 6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이란, 이라크. 이라크 석유. 이란은 일단 천연가스가 유명하지만 이라크는 원래 매장량이 많아요. 지금 캐내질 못하는 거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라크가 침공하려는 나라가 어디였지? 쿠웨이트.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석유 많이 나는 나라 쿠웨이트 옆에 사우디. 그 다음에 사실 그 옆에 뭐 카타르, UAE 다 석유가 있긴 있거든요. 그 중에 딱 하나만 대표적으로 좀 센 나라 누굴까? 연합국 7개 연합국으로 돼 있는 나라. UAE. 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자, 이란, 이라크 큰 나라 시아파 2개. 그 다음 쿠웨이트, 사우디 붙어 있죠.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UAE.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서남아시아 쪽에 5개. 그리고 플러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미국. 미국보다 많은데 매장량 1위인데 생산량 거지 같은 나라. 베네수엘라. 이렇게 해서 12개입니다. 아프리카 6개, 서남아시아 5개, 베네수엘라까지. 그 다음에 탈퇴한 나라를 2개를 알아야 돼요. 탈퇴한 나라 2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카타르 탈퇴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탈퇴했습니다. 현재 오페크는 12개국이 되어 있는데 그 12개국의 구성은 아프리카 6개, 서남아시아 5개, 베네수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나라, 좀 유명한 나라 중에 탈퇴한 2나라가 카타르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럼 실제 뭘랄까? 쟤네들. 카타르는 오펙 국가이다. X. 인도네시아 오펙 국가이다. X. 자, 거기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자원 민족주의 대두.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에 자원 민족주의 대두. 사회 간접자본 확충으로. 왜냐하면 석유가 천년만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벌써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 나오니까 지금 최근에 이런 기초건설 사업에 주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하겠다 했죠? 동계올림픽 유치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막상 거기다가 인공 눈을 만드는 거였거든. 인공 눈을 만들어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 참 아이디어는 좋았잖아. 근데 막상 해보니까 돈이 몇 조 원이 되는 거야. 지금 그지잖아. 사우디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요새 사우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연락을 한 거예요. 너 할래? 모래 비용신이 그렇게 안 받아주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얘네 못하겠대요. 설계까지 다 해놓고는 못하겠대요. 요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뻥치는 네옴시티도 중단돼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유명한 네옴시티 중단, 동계올림픽 중단. 요새 사우디 왜 그래요?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독재국가 됐잖아요. 그 빈살만 새끼. 그 빈살만이 친척들 다 호텔에다 가둬놓고 뒤져 이 새끼야 사인해서 다 사인받고 지가 왕이 된 거잖아요. 내가 원래 능력이 없는 애예요. 근데 빈살만한 친하신 분이 누구야 아시아에? 윤석열 씨. 형이 참 그런 능력도 있어. 인맥이 아주 그냥 왔다 그냥 독재자더라고. 자,
산업의 간접자본 확충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다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남자가 많죠. 남촌. 심지어 그게 여자 100대 남자로 가는데 카타르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게 성비가 170이에요. 170. 우리 학생분들 결혼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카타르 가시면 남자가 2배다. 네, 남자가 2배입니다.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유조선과 LNG선을 이용하여 유럽과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등 수출하는데 특히 여러분 LNG선의 개발로, LNG선의 발달로 이게 특히 천연가스 수출이 원활해졌습니다. 이 LNG선을 만드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되는데 가장 잘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요새 이걸 중국한테 뺏겨갖고 요새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예, 이거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었었는데. 자, 그 밑에 지역별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을 대륙별로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석유 보세요. 건조 아시아랑 북부아프리카 합잖아요. 압도적으로 55% 정도 됩니다. 55%. 천연가스도 52%. 그러니까 대충 50%, 52%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천연가스하고 석유 둘 다 52%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요즘 뭐 대륙별로 잘 안 나오니까 이거 됐고요. 주요 국가의 산업구조 한번 봅시다. 자, 주요 국가의 산업구조인데 자, 보시면 건조아시아 및 1인당 국내 총생산입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1인당 국내 총생산이기 때문에 총 GDP는 아니에요. 자, 1인당 GDP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동네에서 잘 사는 나라들 볼게요. 이집트. 네, 나름 잘 산다 그러는데 저거 거지죠.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 이란이 여러분 이란이 군사력이 막강한 게 어쨌든 나름대로 GDP가 꽤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보세요. 의외로 1인당 GDP가 안 커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되게 잘 사는 나라 같지만 실제로 그거 다 그 왕족들이 잘 사는 거고요. 일반 국민들의 삶은 별게 없는 게 왜 없는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나라만 부자예요. 왕족만 부자인 거지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기 만만치 않아. 다만 세금 안 내고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거지. 그러니까 무상으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가 많아서 좋은 거지. 실제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1인당 GDP는 정말 작아요. 오케이. 그거 되셨죠? 예.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뭐 특히 1인당 GDP 필요 없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 자, 요걸 잘 보십시다.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쉴 겁니다. 그 자원 매장 풍부한 국가만 보고 쉴 거예요. 보세요. 자, 일단 와, 국가별 석유 매장량 비율 보시면 1등이 베네수엘라예요. 매장량 1위가 베네수엘라, 2등이 사우디, 그리고 이란, 이라크. 그리고 4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네수엘라, 사우디,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뜻밖에도 누가 들어간다? 카타르가 들어가더라라는 게 중요하죠. 러이카예요. 러이카. 러시아가 세계 1위입니다. 러시아가 매장량 세계 1위. 그 다음에 이란, 카타르입니다. 그 여러분 이란은요 석유 2위. 석유 3위. 미안. 석유 3위. 천연가스 2위예요. 그래서 이란 하면 어떤 게 더 비중이 더 커요? 우리가 볼 때 세계적으로 이란 하면 천연가스. 왜? 천연가스 2위니까. 그래서 이란, 카타르는 여러분 천연가스를 좀 외워두세요. 이란과 카타르는 천연가스 쪽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은 생산량입니다. 지금 매장량이었어요. 이제 생산량 볼게요. 갑자기 누가 빠져버립니까? 베네수엘라가 빠져버립니다. 이유는 석유의 질이 굉장히 낮아서 캐낼 때 생산 단가가 비쌉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는 언제만 석유를 채취하냐면 국제유가가 아주 높아서 생산비를 높게 하고도 캘 수 있을 때 캡니다. 그 전에는 캘 수가 없어요. 단가가 안 맞춰서. 팔수록 손해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량 1위는 베네수엘라가 빠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3, 4위가 이란, 이라크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라크가 2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라크가 옛날에 순위하에 없었거든요. 자, 어느 나라 덕분에 2위가 됐을까? 미국이요. 미국.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에 누가 이겼어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겼잖아. 미국이 잠도 안 자고 바그다드까지 진격해가지고 이라크를 함락시켜버리잖아.
그죠? 그리고서는 미국 군부 다 후세인 제거해버리고, 그죠? 다 제거해버리고 이라크에다가 친미 정권을 세워요. 친미 정권.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제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속속 들어갑니다. 속속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석유를 캐게 되죠. 그러면 뭐가 좋은 점이냐? 일단 미국으로 석유가 싸게 가고요. 진해 회사가 만드는 거니까 싸게 가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석유 가격을 미국이 조정할 수 있게 되죠. 왜냐면 보세요, 세계 2위예요. 그죠? 세계.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원래 어느 나라 쪽이에요? 친미였죠. 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빈 살만 들어오고 난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요. 거기다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무조건 두둔했던 이유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든 무기를 미국에서 엄청,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국민들은 가난하고 왕족은 부자라고. 그래서 석유판 돈으로 무기를 엄청 사서요. 이 지역에 진짜 왕자가 이집트, 사우디가 두 개가 완전 큰 왕좌예요. 진짜 왕좌. 그 얘네들이,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바로 옆에 세계 가장 위험한 나라 이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그걸 무기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요즘 미국이 좀 시큰둥합니다. 왜냐면 석유를 굳이 얘네가 갖고 올 필요가 없죠. 이라크도 있고. 자기네 나라에도 석유가 있잖아. 사우디를 버립니다. 형식적으로는 저 새끼 독재자다. 빈살만. 저 새끼. 저런 새끼랑 말 안 한다. 그저 빈살만이 어느 나라로부터요? 중국으로부터요. 중국으로부터 해서 중국, 인도, 사우디. 얘네가 한 팀. 얘네가 한 팀이 돼서 이렇게 들러붙게 된 거예요. 자, 아무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 다음 3위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가 여러분 저 한영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카타르하고 UAE는 한영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UAE는 석유로, 카타르는 천연가스로. 자, 그 다음에 지역 내 천연가스 생산량 하면 어디가 됩니까? 이란, 카타르, 사우디. 이란, 카타르만 알자 그랬죠 우리? 이란, 카타르. 석유는 사우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까지.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이란, 카타르. 특히 카타르가 중요합니다. 자, 밑에 봅시다. 자본을 화학 및 소재 관련 제조업에 투자하여 2차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 건설에 투자하여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급속한 도시화. 대신에 전통적 농목업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별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별표예요. 유전과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하고 물류, 관광,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자유지역 JAFG 외워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로 가시려면요 보통 사우디 에어라인 안 탑니다. 사우디 에어라인 안 타고요. 두바이 가는 아랍에미리트 항공을 이용하게 돼요. 아랍에미리트 항공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취항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 있고요. 그 아랍에미리트 항공에 한국인 스튜어디스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좀 연차 좀 되면은 얘네가 스카우트에 가는데 월급이 바로 2배가 된대요. 월급이 바로 2배가 된대. 대신에 한 달에 보름은 두바이에 있어야 돼. 예, 집은 잘 못 갑니다. 예. 그렇더라도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예. 좋죠. 이 아랍에미리트 항공이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사 지금 뽑는데 그 항공운항과 나오는 걸 안 뽑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항공은 안 뽑고요. 그냥 보통 예를 들면 뭐 이대 숙대 같은데 영문과 애들 이런 애들 많이 뽑아가요. 월급 많이 주니까 많이 갑니다. 또 여기. 예. 그랬고요.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수출 품목의 대부분이 원유 및 석유 제품입니다. 1970년대 오일만 축적했고요. 1980, 90년대 국제유가 하락하고 최근 경제의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무슨 도시요? 아까 망한 거? 네옴시티. 지금 잘 되고 있다? 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진짜 몇 년 사이 그 빈살만 때문에 완전 개망했어요. 됐죠. 오케이. 자원 매장에 부족한 국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오늘 이렇게 일만 있는 이렇게 힘들어 보이네. 아니 이종이다 하지 마.
말하지. 너무 안 보인다. 대신에 오늘은 내가 이 뒤에다 아예 해설지 붙여놨다. 봤지? 해설지에 붙여놨어. 오.